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4번 약 29억 원이 이월된 축구 승부패 42회차 프리뷰를 위해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지난 승부패 41회차에서도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이 총 4번 약 29억 원이 이번 42회차로 이월이 됐고 42회차 역시 K리그 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풋볼살롱은 경기력 분석 넘버1 채널답게 국내 배당 오픈이 되기 전,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제가 현미경 분석을 올려드렸지만 이번 42회차 대박회차는 경기력 분석만으로 전공법으로 최종픽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금요일보다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에 현미경 분석, 경기력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것보다 앞서 주중 프리뷰를 통해서 14경기 이미 1차전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라인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프리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초안픽을 잡으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이번 42회차 대박적 중에 한번 성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축구 승무패 1등 적중 내역은 북중미 월드컵 기간 축구 승무패 37회차 이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과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최종 압축 조합픽이 1등에 적중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풋볼살롱의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1부는 전체 공개로 말씀을 드리고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현미경 분석 2부 시청 혜택도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축구 프로토 조합픽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풋볼살롱 멤버십 프리미엄 등급인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갓등급 회원 전용 축구 프로토 1무, 2무, 3무, 무승부, 무자비 조합픽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드래곤 등급으로만 가입을 하셔도 드래곤 등급과 갓등급 분들에게 공통으로 공유를 드리는 축구 프로토 주력 그리고 다폴더 조합픽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카페에 가입을 하실 수 있고 그 멤버십 전용 카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00명 이상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조합을 한 축구 프로토 혹은 농구 야구 프로토 그리고 축구 승무패나 농구 승호패, 야구 승일패 조합 공유픽을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 고수분들이 올려주시는 양질의 조합픽과 분석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FA컵 경기가 있는 K리그 팀들이기 때문에 K리그 1과 K리그 2에서 FA컵이 있는 팀들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체력 누수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충남 아산 그리고 울산, 광주 천안, 인천과 김포, 김천상무와 수원FC, 부산FC 서울, 부천 파주, 충북 청주와 안양, 제주와 화성 그리고 김해와 성남 같은 팀들은 어느 정도 체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강원 대 부천 경기인데 1차전 살펴드리면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강원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의 압도적인 정배당이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투표율 역시 강원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경기이지만 이미 1차전에서도 0대0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이고 특히나 최근에 강원이 공격수 모재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두 경기 1무 1패 하락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강원의 공격 플랜 A가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특히나 무득점 경기 비중 자체가 광주와 대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에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K리그1 최고 짠물 수비 강원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강원 사이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 자체는 0대0 무승부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목요일에 제가 경기력 분석,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유불리를 따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전북 대 서울 경기는 1차전 FC 서울이 1대0 극장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굉장히 0대0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경기인데 막판 FC 서울의 결승골이 나오면서 승패가 갈렸던 흐름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울산과의 경기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북 원정에서도 충분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A컵 경기가 없다는 점,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경기 양상이 예상이 되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 입장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전북의 제공권 그리고 롱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 모따 선수의 제공권을 잘 활용을 했었던 전북이고 실제 이 모따 선수가 제공권이 K리그에서 최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전북 같은 경우에는 롱패스 정확도 역시 가장 높기 때문에 FC 서울이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렸다가는 전북의 효율적인 롱볼 패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모따 선수 외에도 최근에 전북이 장신 공격수 기티스 선수까지 합류가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북의 롱볼 그리고 제공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울 역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포항 대 김천 상무 경기인데 이 경기도 상당히 팽팽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이고 포항이 당시 후반전에 퇴장자가 나오면서 김천이 수적 우위를 잡았던 경기인데 어쨌든 팽팽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고 무엇보다 포항의 변수는 지금 포항의 주포 공격수 이호재 선수가 다름 슈타트로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직전 전북전이 고별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다 득점 공격수 이호재 선수가 빠지는 포항이 상당히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득점뿐만 아니라 이호재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K리그1 공격수들 중에서 공중볼 경합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이호재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 패턴이 사라질 수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경남에서 원기종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원기종 선수 역시 베테랑 자원이지만 이호재 선수의 공백을 얼마나 대체를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확실히 포항이 이호재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경기이고 김천 상무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K리그 1에서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첫 번째 맞대결 자체가 1대1 무승부가 나왔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성남 경기는 1차전 맞대결은 성남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감독 체제가 아니라 임관식 감독 체제였기 때문에 지금 감독이 교체가 된 시점에서 성남과의 맞대결 팽팽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남이 수비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어 보이지만 평균 점유율 자체가 55.6%, 그리고 충남 아산 역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맞대결, 서로 주도권을 쥐려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골 결정력에 약점이 있지만 K리그2에서 최상위권의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감독 체제에서도 공수 밸런스가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상당히 5대5의 냄새가 나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 천안 대 용인 경기 역시 1차전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양팀 모두 팽팽한 전력을 구축을 하고 있고,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북 청주 다음으로 무승부가 9번,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천안 대 용인 경기 역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1차전 양상은 용인이 63%의 점유율을 가져갔었는데 시즌 초반이었고 천안이 선제골을 넣다 보니까 용인이 60% 이상 가져갔던 경기이지만, 원래 최윤겸 감독 체제에서 용인 같은 경우가 평균 점유율이 46.3%로 낮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천안 박진섭 감독의 천안이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용인이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용인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 구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양팀 모두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 2대2 무승부가 나왔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 경기 충북 청주 대 수원 삼성 경기. 이 경기는 충북 청주가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 2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충북 청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K리그1 김천상무와 더불어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고 무려 12번의 무승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무적인 것은 수원 삼성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원 삼성과 맞짱을 떠서 0대0 무승부가 나왔던 충북 청주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용병 공격수 가르시아 선수가 지금 리그 5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1차전 맞대결에서 충북 청주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었던, 확실히 루이 킨타 감독 체제에서 이 충북 청주가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자신들의 색채를 잃지 않으면서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굉장히 고전할 수도 있는 상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북 청주의 최다 무자비 면모 한번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6번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 화성 대 대구 경기 역시 양팀 모두 원하는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성 차두리 감독의 화성은 선수비 후 역습 상당히 강력한 팀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축구 할 수가 있고, 1차전 맞대결은 대구가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화성이 페널티킥 실축이 있었고, 당시에도 화성이 점유율 40%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화성도 해볼 만한 상성이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화성이 지금 수원 삼성에서 일류첸코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화성이 조금은 아쉬웠던 최전방에서의 어떤 묵직한 골 결정력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평균 점유율이 대구가 53%, 화성이 45%로 낮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화성이 충분히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에서 대구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방
사이드 투폴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8번 경기 울산 대 안양 경기는 안양 사이드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1대1 1차전 팽팽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 역시 팽팽했었고 평균 점유율 자체가 안양이 43.5, 울산이 46%로 울산 역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안양이 작정하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구도 속에서 울산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안양에게 말릴 수 있는 경기이고 실제 최근 울산 상대로 3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안양이기 때문에 최근 안양의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1차전과 마찬가지로 안양이 승점 1점 이상을 따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금 안양 같은 경우가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정 성적이 지금 5승 4무 1패 전체 2등을 달리고 있고 최근에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울산보다 순위가 높은 K리그 1의 상위권 팀 강원 상대로 2대1 승 전북과 FC 서울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던 안양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울산 상대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울산 대 안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울산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다면 안양 사이드 투폴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경기 대전 대 광주 경기 이 경기도 양팀 모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차전 맞대결은 대전이 5대0 대승을 거뒀지만 광주가 후반기에 용병 자원들을 대거 영입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가 지금 홈에서 0승 5무 5패 홈에서 1승도 없는 유일한 팀 반대로 광주 역시 지금 원정에서 0승 3무 6패 1승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양팀 입장으로서는 서로가 각각 홈에서의 첫 승, 원정에서의 첫 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이 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9경기 5무 4패 승리가 없는데 대전의 가장 최근 승리가 바로 지난 5월 광주 원정 5대0 대승이었기 때문에 광주를 상대로도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대전의 황선홍 감독의 경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팀의 단두대 매치 비록 대전이 1차전은 5대0 대승을 거뒀지만 광주가 후반기에 영입자원들이 대거 들어왔고 대전 역시 원체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 특히나 홈에서 1승도 없는 유일한 팀이 바로 대전이기 때문에 광주 입장으로서도 원정 첫 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대로 대전만한 상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 제주 대 인천 경기는 1차전 맞대결은 인천이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기대 득점 양팀 모두 0.49 대 0.56으로 상당히 낮았던 경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경기 역시 득점 2차전에서도 많이 터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 인천이 53%의 점유율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면 코스타 감독 체제에서의 제주 45%만 가져가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조직적인 압박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전술 상성이라는 점에서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가 지금 남태희 선수와 권창훈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용병 자원을 공격 상황 속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바로 아이아스 선수가 들어왔고 치나리 선수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아스 선수가 FA컵에서 만약에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서 인천전에서 출전을 할 수 있다면 제주가 수비 조직력, 특히 압박 조직력은 좋지만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아쉬운 팀이기 때문에 이 제주 입장으로서는 아이아스 선수가 언제 출전을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부산 대 이랜드 경기는 1차전 난타전 속에서 부산이 3대2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한 승부,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원 삼성 상대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이랜드 역시 득점력은 최상위권이지만 수비 쪽에서 김도균 감독 체제에서 항상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 팀의 맞대결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1차전 맞대결 역시 점유율 것이 49대 51로 팽팽했던 승부였고 실제 평균 점유율 역시 이랜드가 50.8%, 부산이 47%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중에 FA컵을 부산이 FC 서울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랜드가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이랜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 김포 대 경남 경기 1차전 맞대결은 경남이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이 경남의 득점 장면이 전방 압박에 의해서 김포의 수비 집중력 저하로 나왔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차전 팽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 경남이 조금 안 좋은 것이 원기종 선수가 포항으로 이적이 된다는 단독 보도가 나와서 경남이 최근에 단레이 선수를 대구로 떠나보낸 상황 속에서 베테랑 공격수 원기종까지 이적이 된다면 김포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최근 경기력 자체는 경남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김포 대 경남 역시 상당히 팽팽한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경남이 원기종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된다면 최전방에서 믿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 전남 대 파주 경기는 1차전은 의외로 파주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전남이 한창 안 좋을 때고 최근에는 전남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확실히 임관식 감독 체제에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파주 역시 이번 경기 해볼만 해 보이는 것은 파주가 1차전 전남 2대0 승리 당시에 점유율 36%만 가져가면서 상당히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했고 반대로 직전 안산전에서는 파주가 점유율을 58% 가져가면서 슈팅을 무려 18개나 때리는 그러니까 파주가 주도하는 경기 운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안산에게 0대1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남 원정에서 파주가 원하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점유율을 30% 혹은 40%대의 점유율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전남 쪽으로 몰린다면 저는 파주 사이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평균 점유율 역시 전남이 48%고 파주가 41%로 파주가 원하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파주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전남 사이드로 투표율이 몰린다면 파주 역배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안산 대 김해 경기는 1차전 안산이 4대1 대승을 거뒀을 정도로 양팀 모두 지금 K리그2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저득점 무승부보다는 이 난타전 구도가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A컵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안산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안산 사이드를 믿기에는 김해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입을 한 베테랑 공격수 김인성 선수가 3경기 2골 맹활약을 하고 있어서 확실히 베테랑 자원의 어떤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안산이 웃을 수 있는 경기이지만 무엇보다 안산 역시 지금 김해와 마찬가지로 K리그2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마찬가지로 안산이 지금 주도하는 경기 운영 속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다가는 오히려 김해에게 역습을 내주면서 실점하는 그림 충분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산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린다면 저는 김해 사이드도 충분히 투폴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4번 이월된 축구 승부패 42회차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중간중간에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던 통계 자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경기력 분석은 제가 목요일 현미경 분석, 경기력 분석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최종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는 전공법으로 금요일 국내 배당이 나오기 전에 순수 경기력 분석으로 제가 최종픽을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느끼듯이 K리그 경기는 사실 경기력 분석과는 정반대의 경기 결과가 나와서 저 역시도 상당히 푸념을 할 때가 많은데, 풋볼 살롱의 최대 강점은 어디까지나 경기력 분석이기 때문에 그 경기력 분석만으로 한번 이번 대박회차 42회차 한번 전공법으로 한번 노려볼 예정이니까 이번 프리뷰를 보시고 목요일 현미경 분석 최종픽 영상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금요일에 국내 배당이 오픈된 이후에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최종 압축 조합픽은 배당에 따라서 조금은 최종픽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배당까지 고려한 최종 압축 조합픽은 제가 토요일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최종 압축 조합픽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합류를 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